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0.47%로 마무리되었고 시가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오후장에 많이 밀리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3%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었다면 오늘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도 좋지 못했었고 어제 좋은 흐름이 났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도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어떤 특정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흐름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는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는 어제 매수 물량을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어제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비록 오늘 오후장에 조금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는 3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는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삼성 SDI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도 많은 매도세가 있었고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별다른 수급의 이탈은 없었고 기관 쪽에서만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종목들을 보면 삼성그룹 관련주들 이쪽은 반도체 내에서도 하이닉스에 뒤지고 있고, 또 2차전지도 삼성 SDI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이라든지 주가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 훨씬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종목을 제외하면 최근에 삼성그룹주들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고려아연, LG화학, 네이버,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오늘 매수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엔터 기업들 오랜만에 엔터주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일단 미국 증시는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밀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고 또 S&P 500 비슷한 낙폭이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만 0.6%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도 비슷하게 빠졌고요. 또 이어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어제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면 반대로 오늘은 1.4%의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 큰 반등이 나와서인지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어제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주식이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활용한다면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그 실망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금투세가 해결이 되어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던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세력 관점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면 그로 인해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물량을 받아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런 가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너무 하나의 가정을 두지 마시고요. 정말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제도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많지 않았었고 또 오늘도 지금 촬영 시점에 코스피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포지션은 순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또 오늘 밤부터는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하고는 다르게 대선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2, 3일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고, 그럼 이번 주 말쯤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주 말에는 FOMC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특히 관망을 해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실망감도 있겠지만 항상 투자를 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그때는 나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 시점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밤부터는 대선이 시작이 되고요. 내일 몇 가지 일정들을 보면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사전 물량이 굉장히 저조했던 만큼 개인적으로 상장 시점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내일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또 휴젤까지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카카오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실적이나 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지만 그중 눈에 띄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6%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오후장에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코스피 많은 대형주들에 비해서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기사를 한 가지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CXL 메모리 컨트롤러를 개발 착수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양산은 TSMC가 맡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국내 시장에 몇 안 되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까지 하나의 바운드리가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CXL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HBM 있죠?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 성능을 극대화해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CXL은 반도체 자체의 성능이 아니고요. 반도체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비유하자면 HBM은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요. 또 CXL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새로운 기사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어제는 SK하이닉스 쪽에서 AI 서밋 2024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젠스당 CU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빨리 하이닉스의 제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TSMC, 또 하이닉스의 협업 강화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괜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주가는 반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좋은 이슈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조금은 반대로 나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이닉스에서 HBM 독립사업부를 만들 것이라는 이런 내용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독립사업부를 만든다면 연말쯤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조직 개편을 함에 따라서 HBM 관련 사업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조금 더 후속 기사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독립사업부를 만든다는 것은 HBM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이고 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된 사업부를 만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사업부가 별개로 떨어져 나와서 상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삼성전자 안에서도 가전사업부라든지 또 DS 사업부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다양한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립된 사업부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질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HBM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한 발 앞서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불어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틀 동안의 주가 흐름으로서도 물론 오늘은 조금은 밀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모두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그거는 단순히 국내만의 이슈이고 전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이슈,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또 금요일 FMCA까지 글로벌 시각으로 본다면 더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남아있는 만큼 아무리 어제 국내 호전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해도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강조해 드리겠지만 이번 주만큼은 한번 시장을 계속 관망해 보시면서 언제쯤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지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서 투자의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다시 시장이 좋지 않은 하루였는데 빨리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